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지금 이 상태가 인증 다 완료된 상태죠. 똑같이 인증 완료됨이 뜨나 한번 볼게요. 네, 잘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날리고 이렇게 하면 네, 인증된 것까지 다 뜹니다. 자, 그러면 뭐랄 거냐면 일단 이거 지우고, 자, 프린서플 디테일스에서 이제 꺼내올 수 있어요, 인증 정보를. 왜냐면 인증이 됐으니까. 그리고 어스 리졸트라는 걸 받아서 이제 어스 리졸트는 뭐냐면 얘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거예요. 결과값.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시플 디테일스에서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유저 네임으로. 찍어보면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나와야겠죠, 유저라는 게. 자, 이 로그인 완료가 되고 나서, 인증 완료되고 나서 이제 유저라는 게 제대로 찍히죠. 이 유저 네임을 했을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토큰을 이제 만들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토큰은 스트링이었죠. 저희 그때 봤을 때 이 JWT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받은 이 어스0에서 JWT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크리에이트 해주고, 서브젝트는 로그인 토큰이다 이렇게 넣어주고, expired를 넣어줄 건데,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new date에 system.current time mills 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1000 이러면 1초짜리 토큰인 거예요. 1초짜리 토큰. 근데 자, 보세요. 이 데이트를 일단 좀 임포트를 해줄게요. 데이트를 유틸인가? 잠깐만요. 데이트가 자바 유틸. 그래서 이렇게 1000을 넣으면 1초짜리 토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을 넣으면 10초짜리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파일을 전 하나 만들게요. 자,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로 인터페이스로 JWT propertie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얘 뭐냐면 JWT 설정 값들을 관리하는 애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int expire expiration time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 얘는 뭐냐면 상수 값으로 60 이 1000을 일단 먼저 넣을까요? 이게 1초죠? 60 곱하면 1분이고 60 곱하면 1시간 24가 아니지, 24시간 하루죠 이게. 여기다 이제 14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제 이게 뭐냐면 14일짜리 토큰이란 거예요. 이렇게 계산기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0이 5개죠?
1, 2, 3, 4, 5, 6 여기다가 곱하기 14를 한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14일짜리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줄까 하면 이렇게 숫자로 안 넣고 컴피그 파일을 넣을게요. 근데 왜 안되지? 왜 안되냐면 expiration time expiration time 하고 얘를 first point dependency라고 왜 안 나오지? 얘를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JWT properties 좀 해야 되네요. properties expiration time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점 with 클레임이 그 페이로드 부분 넣는 거예요. id는 뭐예요? principal details 점 get user의 name에 get 유저네임이라 하면 되나? 유저네임이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지? get 유저를 해야 되거든요? get id 이거 안 들어가네. 그럼 일단 얘 에러부터 처리하자. 잠깐만요. 프린서플 디테일스에서 제가 이거 데이터를 박아줬나? 시큐리티 컴피그에서 아니 이게 아니지. 유저에서 모델 어딨어?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 잠깐만요. 유저가 일단 안 불러가지고 리졸트에서 불러야 되나? 얘가 잠깐만 녹화를 끄고 중지하고 얘를 중간에 좀 찾아볼게요. 자 일단 해볼게요. 이거 토큰을 만들 때 지금 이게 안 된 거는 괄호를 하나 잘못 넣었어요. 그리고 get 유저를 하려면 제가 볼 때 이 디테일스에 데이터를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달아주면 get 유저가 이제 되죠? 그리고 ID 가져오면 되죠? 이 1, 2, 3, 4, 5, 6 그거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페이로드에다가 정보를 지금 담았잖아요. 자, 페이로드에다 아이디 담았죠. 하나만 더 담아볼게요. 자, 유저 네임도 담을게요. 제가 유저라고 적은 그 유저 네임을 닉네임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담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도 될까요? 유저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담으면 될까요? 이런 거 담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봐봐요. 이 JWT는
그러니까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이 가운데 페이로드 부분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위변조 요청을 체크하는 방식이 토큰을 받았을 때 페이로드를 다시 암호화 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그인 해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언젠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노출이 되는 데다가 패스워드를 적으면 안 되겠죠?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페이로드에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이제 그 시그니처 부분 만드는 거예요, 얘로. 알고리즘은 뭐로 할 거냐면 HMAC 512 방식으로 할 거고, JW 프로퍼티즈에서 하나 만들게요. 뭐 할 거냐면 스트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시크릿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로 할 거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create JW string. 네, 이렇게 치면 자, 이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을 만들 수가 있나? JWT 가보라네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요. 이거 그냥 아무 문자열이나 써도 되는데 아무 문자열이나 써도 돼요. 근데 원래는 그냥 긴 문자열을 그냥 써요. 이거 보이시죠? 아,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문자열을 원래는 시크릿 키를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얘가 없네. 비밀키를 원래 이런 식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성 문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막 특수 문자가 조합된 암호화를 할 때 쓸 문자를 길게 넣어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 시크릿 키라고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제 뭔가 길고 반복되는 문자열이 없고 여러가지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 인증은 더 강화가 되겠죠.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뚫기 힘들잖아요. 마지막에 뭐 하면 되냐면 여기까지 하면 돼요. 사인하면 다 되는 겁니다. JW 프로퍼티스에서 시크릿을 가져올게요. 이 시크릿 키로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환하는 요청에다가 add 헤더로 authorization을 안에 넣어줄 건데 뭐냐면 JWT properties에 자 헤더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 프리픽스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뭘 만들어줄 거냐면 이런 걸 만들어줄게요. 스트링에 토큰 프리픽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인증하는 걸 베어러 방식이라 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베어러 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토큰 프리픽스에다가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제 토큰 값을 토큰 프리픽스 한 다음에 이제 만든 JWT 토큰을 넣어주면 자,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로그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이거 보이시나요? 헤더 아무것도 반환은 없지만 그러면 헤더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나왔죠. 이제 로그인하니까
이거 한번 복사해볼게요. 이런 문자열을 이제 하나 반환해요. 로그인하면. 자, 이 점 단위로 하나 끊어볼게요. 점 자, 앞에 이 베어러가, 이 토큰이 베어러 타입이라는 거고 이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앞에 이제 무슨 토큰을 인증 방식을 썼고 무슨 암호화 방식이고 이런 거 적혀있는데, 이 페이로드가 클레임 부분이에요. 이거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요. 봐봐요. 그냥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한번 jwt.io에 넣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지금 이런 걸 인증했다 써있는데 HS512 방식으로 암호화했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베어러는 떼야죠. 자, 이거 보이세요? 로그인 토큰 제가 넣은거죠. 아이디 1이죠 왜냐면 이 회원 아이디 1이니까. 그리고 익스파이레이션도 들어갔죠. 이게 언제냐면 유닉스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유닉스 시간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쓰는 건데, 아무튼 자, 이거 복사해볼게요. 언제까지죠? 2022년 9월 12일까지 만료 기간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사이트 로그인 해놓고 계속 이제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14일짜리 토큰을 만들어 놓고 그 로컬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계속 보냅니다. 그 로컬 스토리지는 이제 브라우저 캐시를 초기화하기 전까지는 남아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런 데에다 토큰을 저장을 해놔요. 이게 써있죠. 이렇게 뭔가 타임아웃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 중에서 제 사이트 토큰 하나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래요? 그냥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가 14일 아니면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한테 뭐라 해요? 뭐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 하죠? 그때 다시 이 토큰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invalid signature라고 돼있죠. 자,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만들 때 넣었던 이 문자열 있죠?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받아온 토큰을 나만, 이 서버만 알고 있는 문자열로 인증 처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위변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봐봐요. 얘가 만약에 이 키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제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네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제가 키값을 넣은 건데 이걸로 발급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이 키값으로. 근데 잘 보시면 이 뒤에 문자열이 뭐냐면 이 앞에 문자열 있죠. 헤더랑 페이로드 부분을 더해요. 그러니까 이 총 문자열을 가지고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한 거예요. 그게 이 뒤에 나오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이 토큰을 발급받았어요. 근데 어떤 해커가 이 앞에를 알아낸다 칩시다. 사용자가 이걸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토큰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값을 제가 실수로 하나 안 넣었다 쳐볼게요. 해커가 이 부분이 들어간 줄 모르고 이 데이터를 못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버에서 이제 위변조 검사를 했을 때 암호화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왜냐면 내가 서버에서 만들 때 넣었던 거랑 지금 값이 다르잖아요. 원본 문자열이 다르니까 이 암호화된 값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 유효하지 않은 인증 방식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요. JWT 방식을 쓰면. 그러니까 이 페이로드 부분이나 헤더 부분에 이제
값이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만드는 건 그냥 반려 처리만 해요. 거부만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기법이 있어요. 이거를 아예 블랙리스트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변조 처리 됐잖아요, 이 토큰이. 그럼 이 토큰을 파기하고 얘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큰 자체는 아예 반려되게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또 IP 접속 주소가 제가 한국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3시간 뒤에 어디 스리랑카에서 로그인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탈취된 거죠, 토큰이. 그런 것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구글에서 다른 IP로 갑자기 로그인하면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법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증 방식을 이렇게 구현하고 싶어 하면 그냥 제가 이 인증한 방식 이런 거 있죠. 어떤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인증을 했잖아요. 내가 인증하고 싶은 컨셉에 맞춰서 이런 함수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인증하면 됩니다. 저도 이거를 스프링을 시큐리티를 처음 해봤는데 썩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사실 갑자기 이런 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처음 해보는 사람이 이제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떤 타이밍에 나오는 함수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잘 캐치를 해서 만들어야겠죠. 아무튼 저희는 지금 토큰 인증을 반환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처리가 됐을 때 로그인 시도를 해보고 로그인 처리가 제대로 되면 뭘 불러요? 이 Successful Authentication 함수를 부르면 되겠죠. 굳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Principal Details에서 뭐 불러온 객체가 있으면 뭐 로그인 처리가 된 거겠지만, 그런 if문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더 훨씬 명확하죠? Successful Authentication 함수라 Successful Authentication이라는 함수가 부르는 호출되는 타임이 언제예요? 로그인 로직이 다 처리되고 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그리고 이 토큰이 딱 반환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http localhost 일단 8287에 API에 어떤 유저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가 뭘 받아야 되냐면 이제 헤더에다가 이 어소리제이션으로 같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요청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동봉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우편물에 실 보내잖아요. 왁싱 실이라 하죠. 이렇게 인장같이 그런 것처럼 헤더에다가 이렇게 얘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이 헤더에서 그런 거를 이제 서버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얘가 위변조 됐는지 데이터는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위변조가 안 됐다면 이 페이로드에 들어있는 유저는 누군지. 예를 들어 유저 디테일스 페이지에 유저 쓸 정보를 요청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유저 아이디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 유저 아이디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스테인리스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이런 겁니다.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초 전에 요청을 받아요. 나는 유저네임이 유저고 아이디가 1번인 유저야. 뭐 좀 갖다줘 하면 알겠어 하고 갖다줘요. 근데 그 뒤에 1초 뒤에 요청을 하면 갖다줘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죠. 누구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스테인리스한 방식입니다.
스테이트풀한 건 이제 세션. 이제 기억을 해놓잖아요. 세션 아이디를. 그러니까 걔만 들고 오면 아 누구구나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 방식의 차이를 찾아보면 돼요. 이거는 이건 이제 리눅스 제조사인 레드햇이네요. 한국어로 써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세션 상태에 기반하여 서버의 응답이 달라진다고. 스테이트풀한 방식. 그리고 스테이트리스는 이제 이런 거. 그럼 이거는 굳이 JWT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리스는. 아무튼 여기까지 토큰 반환을 제대로 했고, 내일 이제 그걸 해볼게요. 그 어소리제이션 필터를 만들어서 권한 체크를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찍어볼게요.